예, 안녕하세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신준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손톱 가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어, 요즘은 이제 손톱의 절대적인 모양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전 이제 세고비아 시절의 대가들은 거진 뭐 1에서 2mm 정도 아주 짧은 손톱을 썼는데 요즘은 현존하는 출중한 연주자들이 아주 긴 손톱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주법도 많이 바뀌었고 있기 때문에 손톱의 이제 절대적인 모양이라는 건 없지만 어, 제가 이제 이제껏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 나름대로 터득한 손톱 가는 노하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이제 오늘은 카메라 각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제 그림을 좀 잘 그리면 좋겠는데 늘 그렇지는 못합니다. 자, 대략 이런 세 가지 손톱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손가락 세 개를 그려서 여기가 I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A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 손톱 모양이 다 이런 IMA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IMA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IMA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 제 손톱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M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첫 번째 모양을 비슷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길고 왼쪽이 좀 짧은 형태입니다. 반사돼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번째 모양입니다. 소위 이제 좌우 대칭형입니다. 제가 좀 뾰족하게 그렸는데 둥그스름하게 이제 양쪽의 경사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I 같은 경우는 이 세 손톱에 속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거의 뭐 이렇게 잠시 그려보면 거의 네모에 가깝습니다. 제 손톱 모양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손톱 모양을 일부러 제가 눈으로 보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손톱을 갈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이 첫 번째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점입니다. 들어가는 점. 영어로 이제 컨택트 포인트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빠져나가는 점입니다. 나가는 점. 예. 이렇게 호선을 한번 꺼보면 이제 각자 자, 이 가운데 있는 데가 어디냐면 지나가는 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나가는 길을 첫 번째로 갈고 들어가는 점과 빠져나가는 점은 순서가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로 갈아내는 것입니다. 왜 각기 이런 손톱 모양이 나오냐고 하면 이 사람마다 손끝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복귀하면 지나가는 길을 먼저 다듬고 그 다음 들어가는 점과 나가는 점을 다듬습니다. 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죠, 이제. 예. 저희 이제 손톱 모양이라는데 기타 치는 자세가 소위 입체적이고 3차원적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이제 2차원으로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이것을만 보고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카메라 각도를 바꿔서 제가 실제 제 손톱으로 갈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IMA는 이제 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새끼손가락 쓰지 않지만 이 IMA를 가정하고 손톱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다시 아까 반사돼서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이쪽은 약간 네모, 이쪽 손가락 M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쳤고 A는 양쪽이 이렇게 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둥그스름하게. 예. 다시 설명드리면 저는 이런 손톱 모양을 눈으로 보고 다듬은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다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새끼손가락은 아니지만 이것이 다른 IMA를 가정하고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자, 지나가는 길을 다듬습니다. 근데 그때 손톱을 다듬을 때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짧아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개중에 자꾸 이제 손톱이 걸린다고 이렇게 또 180도 넣어서 막 얇게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손톱을 가는 것은 틀린 방법입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손톱 모양이 너무 다양하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가 가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아까 앞으로 약간 영상 돌려보시면 지나가는 길부터 닿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손끝에다가 이제 옆으로 보면 대략 이렇게 대략 45도로 이렇게 두고 갑니다. 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제 제가 한번 갈아볼게요. 자, 그냥 갈기가 힘드니까 아이를 받칠 때는 이렇게 엄지손가락 받치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여기서 너무 구부러지니까 이제 밑을 받치거나, 그냥 이렇게 갈아버리면 양쪽이 다 움직여버리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고, 제가 갈아볼게요. 자, 원래 한 번에 다 가는데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끊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퍼퍼로 좀 손질을 해주면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길을 다듬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각이 생깁니다. 어디냐면 여기와 여기가 이제 네모처럼 돼버리죠. 카메라를 약간 돌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간 상태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지나가는 길만 다듬었기 때문에 손톱의 모양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이제 쭉 쳐낸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각이 생깁니다. 이런 각이. 예. 이 각을 이제 라운딩 시켜서 둥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직선이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양쪽을 라운딩 시켜주면 둥그스름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림은 대충 못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드를 갈아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여기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지해 놓고 이 가는 도구만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양쪽이 다 움직여 버리면 기준이 없어서 원하는 손톱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방향으로 돌리니까 이때는 손톱을 약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줘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 각이 생긴 부분을 둥그렇게 이어줍니다. 자, 지금 계속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얇게 이렇게 갈지 않고요. 이렇게 45도 정도로 대고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자, 이쪽 이런 식으로요. 사이드를 갈아낼 때도 약간 45도로.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손톱 모양은 제 손끝의 모양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쪽은 이쪽이 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쪽 살이 두툼하다 이 말입니다. 제 손끝이. 저희가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둥그란 구체처럼 보이죠. 이제 공처럼. 근데 저희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는지까지 인간의 눈은 구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한데 여기가 길다는 것은 제 손톱이 길다는 것은 이쪽 바라보는 이 긴 손톱의 쪽에 살이 두툼하고 이쪽은 살이 조금 푹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면 둥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손톱이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설명해보면 이쪽은 양쪽이 약간 길이가 곡률이 동일합니다. 그 말은 이 A 손톱은 이 손끝이 거의 9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저의 손톱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 CH로 새끼손가락 돌아가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돌립니다. 지금 소리도 들리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매끈하게 되면 꺼끌거리는 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기 손끝에서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돌리실 때 아까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여기를요. 그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돌려서 길을 또 깎아내면 안 됩니다. 개 중에는 이제 요렇게 계속 조금씩 다듬으시는 분이 있는데 다시 종이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듬게 되실 때는 아까 이 모양에서 요 사이드를 쳐낸다고 그랬죠.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조금씩 가게 되면 조그만 각들을 또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각들을. 본인은 동그랗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이제 각들이 이렇게 모여진 둥그스름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좀 카메라 올려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점과 이 나가는 점을 가실 때는 과감하게 한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시행착오가 많으실 겁니다. 이제 손톱 까는 것을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터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터득한다는 건 많이 연습해 보는 수밖에 없죠. 이제 손톱이 이제 짧아지는 거, 너무 짧아지는 거 조심하면서, 예, 저처럼 이제 새끼 손가락을 길이셔서 쓰셔도 좋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때면 이제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다듬습니다.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양쪽 사이드죠. 들어가는 점, 빠져나가는 점.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운딩 시키고 있습니다. 어디 따라 이 살끝을 따라서 자, 이때 제가 만들어 과감하게 한 번에 이렇게 돌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략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버퍼로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퍼프로 다듬을 때는 이제 손가락을 좀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걸로 좀 보여드리려고 새끼손가락을 그냥 무작위로 길러놨었거든요. 자, 제 새끼손가락 모양도 대략 A처럼 좌우가 동일하게 나왔네요. 미세하게 보면 이제 지금 바라봤을 때 왼쪽이 좀 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모양을 의도하고 간 게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 손끝의 모양을 따라서 해줬더니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제 아이 손톱은 거의 이제 네모에 가까운데 예전에 이제 예페스 나르시소 예페스의 손톱이 IMA가 다 이렇게 네모 비슷합니다. 네모지만 여기는 이제 다 라운딩 돼 있는 것이죠. 이제 자, 다시 보면 이 살끝이 여기는 살이 두툼하지 않죠. 아이는 점점 두툼해집니다. 이렇게 A가 좀 두툼하고 아이는 여기 두툼하지 않다는 여기가 좀 날렵하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A 손톱이 나왔습니다. 자, 정상적인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손톱을 사용해야 되니까 과감하게 갈아내지 못하고 예, 뭐 자꾸 떨어진 소리가 나네요. 자, 이 버퍼를 이 버퍼에 이면은 이제 잘 안 갈리니까 쓸 수 있으니까 자, 이걸 쓰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이렇게 다이아몬드 네일 버퍼를요. 자, 이 버퍼가 이거라고 가정하고 제가 한 번 더 처음부터 과정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만약에 I가 이제 안 다듬어진 상태라면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달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180도로 갈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대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빼드렸네요. 또 버퍼를 잡는 법은 따로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렇게 주먹 쥐듯이 한다면 이게 섬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한두 개만 이렇게 잡고 하면 이 네일 버퍼가 흔들려서 또 컨트롤하지 못하죠. 저는 대략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끼고 아니면 또 이제 이 손가락 네 개를 다 각도가 잘 안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잡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손끝으로 이걸 다 이제 잡고 어느 정도 유연하면서도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자, 그럼 아이를 제가 다 다듬어져 있는 상태지만 과정을 다시 한번 더 복귀해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때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 길만 다듬었기 때문에 이 양 사이드에 각이 생길 겁니다. 그 각을 한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영어는 이제 원 디렉션, 한 방향으로. 이 들어갈 땐 아까 지나가는 길을 다듬은 데까지 또 들어가 버리면 또 짧아지기 때문에 섬세하게 각이 진 부분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방향으로 해도 되고요. 또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요. 좀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뭐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론은 이렇지만 결국 이제 손톱 모양을 찾는 데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이죠. 각자 이 손톱 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빨리 해결하셔서 즐거운 기타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